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2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15%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61% 하락했습니다. 오늘 이제 초반부터 상승을 하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밀리면서 진행을 했고요.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조정받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투자자 수급은 이제 괜찮았거든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모두 이제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주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조금 이제 양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을 좀 시켰고요. 증시가 이제 좀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다가 한번 꺾이고 다시 한번 N자로 좀 반등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1선을 오늘 회복을 할 듯한 모습이 보였고 회복은 못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상승하는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 상승 고점을 이제 뚫고 올라갈지는 사실 확신할 수 없지만 확실히 이제 그동안 이어오던 그런 전체적인 하락 추세, 네, 계속해서 이제 주가를 좀 밀어내던 그런 흐름 자체는 확실히 지금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구간 2,500선과 2,600선 정도를 뚫고 이제 올라가 준다면 좀 좋은 움직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 상황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같은 경우는 계속 좋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자 수급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 오늘도 2천억 매수했고요. 2,340억, 2,390억이네요. 네, 그 정도 매수를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코스피에서 웬만하면 이제 매도를 하지 않고 매수를 계속 이어간다라는 점이고요. 아주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방산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 종목들 위주로 좀 이제 계속 매입을 하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맞게 증시도 좀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기관 투자자는 4,700억 매수를 했고요. 지금 이틀 연속 매수를 좀 했는데 사실 최근에 뭐 매도를 좀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코스피를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도 매수를 이렇게 해주다 보니 또 이제 좋은 움직임이 기대가 되고요. 추가적인 이제 매수가 들어올 것인지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8월 말이고 이제 9월 달 들어서 9월 옵션 만기일까지 이 증시 흐름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이어가는지 그런 것들 좀 살피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V자로 좀 반등을 하면서 하락분에 대한 반등을 또 시작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1선과 61선 사이에 좀 이제 주가가 위치를 한 모습인데 확실히 이제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하락 추세는 좀 이제 끝내고 좀 반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단 바닥 라인 이 있고 상단 라인을 추가적으로 뚫고 위로 올라가 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피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월봉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 찍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투자자 수급도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양매도 진행을 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뭐 사실 코스피보다 수급이 좋지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코스피와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도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체적인 해외 증시, 뭐 우리나라 증시 모두 유사한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조금 마지막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결국 다우 나스닥 뭐 이런 전체적인 해외 증시가 좀 저점에서 이제 위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세 자체가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종목을 발굴을 하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원달러고요. 네, 원달러 이제 고점 찍고 1346원에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서서히 좀 떨어지고 있지만 21선 근처에서 이제 다시 찍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점 추세가 계속 위로 갱신이 되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런 환율 추세가 꺾여야 이제 좀 어느 정도 증시가 반등을 하고 전체적인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이제는 좀 조정을 받아서 21선과 61선 아래로 좀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어야 될 텐데, 일단은 계속 금리가 인상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더 환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냥 계속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요. 요 정도 이제 해서 좀 시장에 대한 대응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도 이제 거의 이번에 하고 올해 말까지만 끝나면 이제 내년부터는 그렇게 강하게 올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어서 금리 인상보다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도 점점 이제 고점을 향하는 그런 흐름은 좀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 선물입니다. 선물을 좀 하락을 하고 있네요.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증시는 뭐 하락하는 국가도 있고, 좀 독일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하는 국가도 있고요. 오늘은 좀 혼조세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미국 증시가 좀 반등 크게 했고, 유럽 증시와 뭐 미국 증시 지금 계속 반등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선물을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오늘도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장 막판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06%, 네, 뭐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고점 라인이 뚫려서 지금 좀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 수익, 국채 수익률이 이게 좀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또 이제 국채 시장에 대한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로 이제 자산들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는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네, 증시 보고요.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00원 하락해서 22,1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2.1% 하락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상승 시작으로 좀 이제 좋은 시작을 했지만 좀 마지막에 이제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고요. 사실상 뭐 코스피의 증시에 대한 흐름과 좀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이제 증시 상승분이 좀 반납이 되면서 하락을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와 유사하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주의 종목으로 하루 정도 지정이 되어서 이틀 전과 유사하게 좀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네,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주의가 마무리가 되었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투자주의가 네,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분에 대비해서 크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시간의 가격도 22,150원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거래량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평소와 유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특별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1217만 주고요. 네, 어제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고, 어제보다 약간 감소를 했죠. 그래도 거래량 자체가 지금 1200만 주 정도로 또 유지가 되었다는 점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000만 주 넘는 거래량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을 좀 했지만 그 하락하는 중에도 이렇게 거래량이 있었다는 점이고, 공격적으로 이제 주가를 밀어내면서 진행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는 받쳐주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유지가 된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 주 이제 8월 마지막 주인데요. 8월 마지막 주에는 한번 힘을 실어주면서 진행이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오늘 22,500원 선이죠. 22,600원 선. 요 라인 이제 뚫고 나가서 음봉으로 좀 밀리면서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음봉으로 밀렸다라고 해서 요 고점을 찍고 이렇게 쭉 떨어진다고 뭐 그런 시나리오도 있겠지만, 이때까지 흘러오던 그런 흐름대로 다시 한번 이 음봉을 이겨내는 양봉을 띄우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뭐 여기서 21선을 만나러 간다든지 옆으로 횡보를 한다든지 위로 바로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지금은
현재 주가 대비해서 21선과의 갭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을 정도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고, 61선이라든지 21선이라든지 121선, 241선, 5일선 모두가 지금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 구간에서 이평선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것은 상승 초입기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되고요. 확실히 이전에 들어갔던 그런 고점 라인에 지금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이 고점 라인을 뚫고 나갔을 때 26,000원 선, 이 전체 박스권의 상단 라인을 뚫고 나가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간 과정은 사실 크게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을 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지켜보는 것이 거래량이죠. 거래량은 이때처럼 점진적으로 죽지 않고 계속 증가를 시키면서 상승분을 계속 만들어갔던 그런 구간이었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평소와는 다르게 거래량이 아직까지 힘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거래량이 다음 주에 좀 증가를 하면서 이 라인을 돌파를 한다면 상당히 이제 좋은 방향으로 주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이제 박스권 전체에서 매물대가 많은 구간은 사실상 이제 뚫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어떻게 뚫을지는 일단 거래량이 좀 붙어준다면 확실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조정이 있으면서 마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월봉도 마찬가지 양봉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수급으로 넘어가면 지금 기관 투자자가 38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21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매도가 나오면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어제와 그저께, 그저 이틀 전에 좀 많이 매수를 해가지고 이 정도 매도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 주의 종목 지정이었기 때문에 신규 신용 거래가 사실상 규정으로는 이제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스팸 과다 문자로 이렇게 주의 종목이 지정되었을 때는 신용 거래가 가능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뭐 조금 조정으로 이렇게 물량을 뱉었지만 크게 많은 양 뱉진 않았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대부분의 물량은 또 금융 투자, 뭐 그다음에 연기금 투자자에 대해서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지금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은 매수를 좀 반복하더라도 결국에는 매수량이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매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험도 매도를 했지만 이때까지 매수한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 매수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모펀드도 지금 계속 연일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매수를 확실히 계속 이어간다라는 것이 눈에 띄는 점이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계속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강하게 매수를 하고 투자주의 종목 때는 또 이렇게 좀 매도를 하고, 하루 강하게 매수하고 또 이렇게 매도를 하고, 그럼 이제 월요일에는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금 패턴대로라면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붙이면서 또 상승을 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될 텐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2일이 남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가 최근에 이제 이 MSCI에 대한 비중이 이 원전 테마, 에너지 테마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그 비중이 늘어났다면, MSCI에 대해서 그 비중이 늘어났다면 두산 에너빌티를 지금 의무적으로 매수하는 시기일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MSCI 리밸런싱이 9월 1일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 마지막 거래로 그 리밸런싱을 끝내게 되고요. 9월 1일자로 그 조정된 밸런싱으로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그런 의도대로 진행이 되었었다라고 한다면 그 주가는 8월 31일까지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의무적으로 매수하는 이 매수 물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이렇게 최근에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게 혹시 뭐 ETF라든지 뭐 그런 비중 조절 관련이라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같이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지금 세계 시장이 모두 지금 에너지 관련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가 중요하고 그게 불가피한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뭉칫돈들이 당연히 투자금들이 에너지 관련 그 패러다임 변화에 쓰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런 투자도 그런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원자력 관련 종목, 그다음 차세대 원자력 관련 수소 이런 쪽으로 이목이 쏠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수준이었고요. 이런 움직임이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흐름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60일에 대한 거래 비중을 보시면 개인 투자자가 1,100만 주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네, 이렇게 강하게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이 상승을 시키고 여기서 다시 떨어질 때와는 좀 흐름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때는 아직도 그 신주 상장에 대한 이벤트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고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상장 물량이 막 풀리거나 막 풀린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갈 수도 있었다라고 보지만 그리고 코스피에 대한 그 흐름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증시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같이 떨어진 경향도 있었고요. 그래서 요때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떨어질 것이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차트만 보고 분석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분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이 일단 증시가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는 시점이고 첫 번째죠. 그리고 전 세계 이목이 네, 지금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 쪽으로 쏠려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그런 여러 국가들이 그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대한 투자 금액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 발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이 흐름이 그대로 위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말로 갈수록 계속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차근차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 네, 그런 것들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이제 1068만 주로 전일보다 또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한 44만 주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요때는 이제 그 투자주의 종목이 지정이 되고 한번 주가가 쭉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면서 한 400원 정도 하락을 했던 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공매도 상환을 진행을 했다면 그때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날은 오히려 이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네요. 그래서 공매도를 이용해서 주가 하락을 좀 이용을 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 흐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또 상환을 진행해서 이렇게 주가를 올렸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도 투자주의 지정이 되고 이제 공매도가 좀 이용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근데 지금 공매도를 치고 뭐 상환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계속 주가 자체가 점점 이제 저점을 올리면서 고점을 올리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공매도 잔고 흐름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관심을 많이 주고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볍게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대차장고입니다. 대차장고는 오늘도 뭐 크게 거래가 없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한 23만 주, 24만 주 정도, 그 다음에 체결은 8만 주에서 한 14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고요. 그래서 계속 대차장고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68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신용거래가 상당히 이제 최근에 좀 활발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신용거래가 상당히 활발했고요. 투자주의 종목이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용거래가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 여기서는. 그래서 일단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신용거래가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지금 공매도 잔고, 대차 잔고가 줄어들고 뭔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느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흐름 그대로 좀 받아들이도록 하죠. 저희가 뭐 그걸 깊이 파고든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증거금 100% 해가지고 네, 신용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긴 하네요. 지금 1일 정도는. 그래서 저 신용거래는 상환 쪽과 뭐 신규 체결은 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이용하는 이 증권사에서는 신규 그 증거금이 100%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용에 좀 제약이 많았을 것 같고요. 네, 투자주의 종목 1일 지정은 월요일에 풀리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추정 물량은 이제 21만 주 매도했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뭐 거의 변함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1.12%로 외국인 보유율이 만들어졌고 어제 많이 매수했던 것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물량을 많이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 그리고 그제 그 다음에 3일 전에 워낙 많이 매수를 해서 저렇게 매도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JP모간이 또 4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정말 특이하죠. 네. 하루 매수, 하루 매도. 그리고 딱 거래하는 시간도 아침입니다. 오전 중에 딱 거래를 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이 JP모건에 대한 이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거의 한 몇 달간 지금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매수 매도를 저렇게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간이 결국에는 사실 뭐 이렇게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했지만 지금 최근에 이 전체적인 매수량을 보시면 상당히 많은 매수량을 매수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가를 주로 올리고 있는 세력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간서울과 JP모간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했다는 것은 MSCI 리밸런싱과 관련되어서 비중 조절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고 충분히 그런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관련 테마의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공매도 잔고, 대차 잔고가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외국인 증권사가 공격적으로 매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네, 좋은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네,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 이렇게 뉴스케일 파워 네, 잠깐 보겠습니다. 관련주이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좀 많이 올라가다가 음봉으로 마무리했죠. 네, 좀 밀면서 음봉으로 마무리했지만 어찌 보면 이제 쌍봉으로 찍고 이제 뭐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뭐 이렇게 눌러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가 처한 상황이 아주 좋기 때문에 지금 주변 상황이 좋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여기서 뭐 자리를 좀 잡더라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일매일에 대한 주가에 뭐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래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실렸었기 때문에 이 거래가 조금 밀리긴 했어도 분명히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들 좀 가져왔는데요. 자, 어제 이제 제가 제목에만 좀 말씀을 드리고 직접적으로 영상에서 말씀을 못 드렸고요. 이게 이제 영상을 다 찍고 좀 올리려고 하는데 이 원전 수주 소식을 제가 접해가지고 좀 늦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제 이집트 3조 원 수주를 성공을 했고요.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주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올해 4월부터 진작에 이제 체결이 될 거라고 얘기가 나왔던 그런 이 소스였는데 그게 이제 전쟁 상황과 그 다음에 그런 계약이 좀 밀리면서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8월 달에 계약을 하게 된 것이고 이전에 우리가 듣던 바와 좀 다른 것은 현대건설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터빈 발전과 시공 측을 이제 맡게 되었는데 그 비중이 이제 55%와 45%였습니다. 근데 그 45%에 해당되는 금액이 예상되는 금액이 6천억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현대건설이 이번에 이제 빠지면서 그 두산이 이제 100%를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 1조 이상의 수주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조 원이라고 했지만 한수원이 3조 수주를 했다라고 했지만 그중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1조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정확한 금액은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공시가 된다면 그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오늘 보시면 좀 조정을 받았어요. 사실 원전 관련 종목들이
이런 소식들이 뜨면 좀 올라갔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움직임이 진행이 되었고요. 일단은 뭐 공사에 대한 일정부터 말씀드리면 2023년 8월부터 30년까지 공사에 참여를 하게 되고, 네, 이제 UAE 원전 이후에 조 단위 수주는 이번이 이제 처음이죠. 그래서 그만큼 의미가 있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원전 관련 종목들이 이 수주 소식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네,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어제 갑자기 10% 이상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음봉이 좀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오늘 더 거래량이 증가해서 눌러지는 그런 음봉이 좀 나왔는데, 이제 엘다바 원전 때문에 올라갔다가 이제 끝나서 이 원전 주식들이 다 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선반영이 되었다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드리면, 선반영에 대한 사실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집트 원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4월 중에 예상이 되었고, 네, 그 4월부터 수주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규모가 사실 총 3조지만 이 각각 하나씩 들어가는 수주량은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UAE에 대한 그 수주는 21조 규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거의 7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이 금액만 따지면 크게 뭔가 이슈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 원전 수주를, 해외 수주를 거의 15년 만에 다시 진행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집트 원전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다가올 수 있는 체코 원전, 네, 폴란드 원전, 그다음에 뭐 사우디 원전, 그다음에 영국 원전, 카자흐스탄 원전, 뭐 이렇게 줄줄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그런 국가들에 대한 신규 수주를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이집트 원전 수주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원자력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셈이고, 최근에 이런 원자력 붐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는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원전 시대에 대해서, 원전 상황에 대해서 이것들이 모두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적어도 이집트 원전은 선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바라본 진짜 목적지는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국가들,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공격적인 확대,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 플랜트에 대한 확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었냐라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이 원전 종목도 선반영이 뭐 일부분 이집트 원전에 대해서 좀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조정을 받고 다음부터 월요일부터, 네,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원전이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뿐만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그런 태양광, 해상풍력이 신재생에너지고 수소 이런 쪽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원자력 붐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만큼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렇게 원자로 증기 발생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기기, 주변 기기는 이렇게 효성중공, 우진, 오르비텍, BHI, SNT 에너지, 일진파워, 보성파워텍이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전기술, 한전 KPS입니다. 그래서 보조기기, 주변기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관리하는 기업들도 많고 해외 국가들도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원자로 주기기라든지 이런 터빈 발전기가 아주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 독보적인 납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K원전이 뭐 국내 사업을 하든 해외 사업을 하든 두산 에너빌리티는 무조건 빠지지 않고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주기기를 뉴스케일 파워, 아까 말씀드린 SMR과 이제 독점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현재 주가가 엄청나게 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모든 것들이 아직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주가가 너무 낮습니다. 네, 그래서 반영이 이제 되기 직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적어도 이집트 엘다바 원전이 반영되었더라도 그 이집트 엘다바 원전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엄청난 규모로 에너지 시장이 커지고 있고, 예,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이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미 원자력 동맹을 하면서 SMR 확대를 하고 그런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제 체코, 사우디, 뭐 영국, 뭐 폴란드 이쪽에서 몇 개는 수주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폴란드도 6개나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가 2개 이상은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사이좋게 2개씩 뗀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2개를 가져가더라도 원자로를 또 이제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공급을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른 원전 종목들보다 훨씬 많이 수혜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시스템이고 거기에 따라 주가도 좀 많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차분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올랐니, 오늘 내렸니, 이집트 원전 소식이 나오는데 왜 내려가나,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아니고, 주가는 뭐 그냥 결국에는 그런 산업의 방향에 투영되기 때문에 그 산업 방향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원전은, 확정이 되었고, 이제 그 다음 스텝이죠. 그 다음 스텝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MR도 지금 보시면 뉴스케일 파워가 에스토니아 원전 시장을 또 진출을 하고 이제는 뭐 루마니아 쪽 진출했고 미국 본토 진출했고 그 다음에 폴란드도 이제 계약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번째 SMR 기업이 또 이렇게 국가가 또 진출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토니아도 이제 처음 들었죠. 원래는 이제 필리핀 쪽도 얘기가 나왔었고 카자흐스탄 뭐 이런 쪽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사우디 쪽도 SMR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데 확실히 지금 여러 국가들이 계속 SMR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 평가를 이제 수행을 하고 2031년까지 구축하는 방안으로 지금 뉴스케일 파워와 컨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SMR 그 경수로 SMR이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진행하는 건데 나머지는 이제 SFR이라든지 뭐 그런 좀 초소형 모듈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안전성 입증이라든지 설계 인증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네, 설계 인증을 받고 상용화 준비가 끝난 SMR은 뉴스케일 파워가 유일하고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SMR을 검토를 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뉴스케일 파워 SMR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뉴스케일 파워에 들어가는 주기기 그런 기자재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다른 원자력 종목과는 지금 차원이 다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소식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디지털 사업 화공 플랜트 분야까지 넓힌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4대 성장 사업이라고 해서 수소, 해상 풍력, 뭐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고 수소, 해상 풍력, SMR, 그 다음에 가스터빈이죠. 네, 가스터빈. 가스터빈 최근에 이제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가스터빈도 상당히 지금 시장이 크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사업이고요. 근데 그 이외에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R&D 투자를 늘리면서 차차 세대라고 할까요? 그런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디지털 사업이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소 등 산업용 가스 제조 전문 기업인 덕영과 디지털 및 수소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MOU 체결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디지털 기술과 덕영의 화공 플랜트 운영 역량을 결합해서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협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랜트 최적화, 예측 진단, 디지털 트윈 등 화공 플랜트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도입을 하면 플랜트의 환경 배출물을 최소화하고 원가 절감, 공장 가동률 증대에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랜트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앞으로는 완전히 자동화를 시키겠다라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유행하는 시대에서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노리는 그런 한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외에도 이제 폐자원 리사이클링, 그죠? 탄산 리튬을 회수하는 그 2차 전지 쪽 분야, 그 분야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소재, 그죠?
신소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소재 같은 경우는 가스터빈이라든지 그런 원자로 그쪽에서 이제 고온 고압 환경을 견뎌야 되는 소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두산 쪽이 상당히 지금 미래를 향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방향과 시대적인 흐름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가 흐름은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좀 하고요.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시장 또 좋은 시장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